데이터 분석 입문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매플로립의 한글 폰트와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매플로립에서 한글 폰트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히스트 함수, 박스 플롯을 그리는 박스 플롯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습한 이후에는 매플로립 그래프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히스트를 사용한 그래프와 박스 플롯을 사용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레슨 1에는 한글 폰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워닝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워닝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많은 워닝이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닝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워닝이 안 나오도록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import warning이라고 하시고요. warning.filter warnings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안에 인자로 액션 이퀄 이그노어라고 써주시면은 여러분이 이런 워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워닝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 워닝을 무시하게 했는데 또 어느 상황에서는 이 워닝을 보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warnings, filter warnings, action equal default라고 쓰시면 워닝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제목, 범례, X축, Y축 이런데 한글을 사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 그리고 쇼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이 깨져 나와요. 자, 그런데 한글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범례에 있는 한글, 그 다음에 이 Y축, X축에 있는 모든 한글이 이렇게 깨져 나옵니다. 자, 이거를 좀 나오게 할 수 없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맑은 고딕이라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애플을 쓰신다고 한다면 이 애플 고딕을 쓰시면 돼요. 근데 먼저 이 폰트를 사용하는 설정을 하기 전에 이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가 내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 매플로립에서 font underbar manager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폰트 매니저로부터 폰트 매니저, 얘는 이제 언더스코어가 있고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TrueType Font List라고 하는 TTF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컴프레hension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온 거를 폰트 네임을 다 목록에 담으면 소위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이렇게 목록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 목록에 우리가 사용할 맑은 고딕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으면 이 문장을 써서 이렇게 true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true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맥을 쓰시면은 애플 고딕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폰트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plt에 rc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rc는 runtime configuration, 실행 시간의 어떤 설정을 세팅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폰트를 family라고 하는 키워드 인자를 맑은 고딕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정하는 방식이 보시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plt rc 페람즈라고 하는 바로 사전의 방식으로 사전의 키값 방식으로 밸류를 지정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요거를 점으로 문자열로 키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만을 쓰시면 돼요. 저는 두 개를 다 써놨는데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선 그래프 예제를 해봤더니 이렇게 잘 한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LT RC 문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지정하고, 자, 레이블에다가 한글을 썼어요.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 지정해서 레전드에서 범내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깨져 나오고 있어요. 바로 깨져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예요.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가 깨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대로 표시하려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RC, X is 유니코드 마이너스 이퀄 false를 지정하시던가 아니면 RC 페람스의 사전 형태의 키값으로 지정할 때는 X is 점 유니코드 언더바 마이너스라고 하시고 false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true가 아니라 false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지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를 쓰시던가 아니면 요거와 요거를 쓰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크로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롯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지정을 하면은 사실 이 셀 이후에 이거를 실행한 이후의 셀에서는 셀마다 지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지정하시면 그 다음 셀에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시고 코딩을 해주셔도 좋고요. 모든 셀에다 넣을 필요도 있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쓰던 노트북 파일을 열어가지고 중간을 바로 실행할 때는 딱 했더니 한글이 깨져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위쪽에 있는 한글 세팅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장을 매번 셀에 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물론 라인이 좀 길긴 하지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범내 타이틀 그 다음에 축의 레이블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xtix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자, xtix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numpy의 a range 해가지고 마이너스 10에서부터 2씩 증가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8, 10까지 요 어레이 값이 있는 거죠. 자, 요거를 xtix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럼 뭐냐? 여기 x축에 눈금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래서 이렇게 잘 써져 있는 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ytix도 동일합니다. 자, 0에서부터 101 미만까지 20씩 증가하니까 100이 나오도록 했어요. 이거 100이라고 쓰면 안 되고 101로 쓴 이유죠. 자, 그리고 그렸더니 이렇게 xtix가 나오고 선그래프 예제라고 타이틀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x축, y축 눈금과 내부 그리드 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 조금 아까 xtix, ytix 설명이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눈금 잘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를 이렇게 배열을 잡고 그 배열을 제곱을 한 y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y는 이퀄 x제곱 그래프가 잘 그려집니다. 자, 위에서 요 사이에 있는 바로 요거 요걸 격자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그리드, 우리는 격자라고 해요. 자, 이거를 보이게 하고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plt.grid true라고 하시면 이게 보이고요. false라고 하시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show에서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막대 그래프로 도수 분포를 그려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이 두 개다라는 개념이에요. 데이터의 빈도에 따라 직사각형의 높이를 결정해 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hi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1, 2, 2, 3, 4, 5, 6, 6, 7, 8, 10 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자, 1이 두 번,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번 나왔고 2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번, 3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번, 4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번, 5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번, 6에 해당하는 게 두 개라서 두 개가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7에 해당하는 게 한 개, 8에 해당하는 게 한 개, 9에 해당하는 거는 없죠. 안 그려진 거고요. 10에 해당하는 게 10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 10에 해당하는 거 그린 걸 보면 밑에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1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요 명확하지가 않은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를 얘가 10등분을 해요. 10등분을. 10등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 빼기 1을 10등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9 나누기 10이 돼요. 다시 말해서 0.9가 하나의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9 요 사이에다가 1을 그려요. 근데 1은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1에서부터 1.9는 미만이에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했어요.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1은 여기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저기를 빼니까 9.1에서 10까지잖아요. 그러면 9.1은 포함하고 10은 포함하지 않느냐?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구간은 10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0이 여기에 그려지는 거야. 요 부분이 9.1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써져 있는 요거하고 이 눈금이 처음에 보면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10이라고 하는, 근데 바로 그 파라미터 인자가 뭐냐면 빈즈라고 하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요거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히스토리 함수를 호출하면서 반환값을 받아봤습니다. 자, 반환값은 3개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3개로 받든지 하나로 받으면 각각 3개를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요 세 번째 거는 어려워서 몰라도 되고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카운트를 출력해 봤어요. 카운트가 뭐냐면 각 구간에 있는 도수, 횟수예요. 빈도수. 자, 첫 번째는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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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개죠. 2개. 0개, 1개. 맞죠? 자, 그리고 빈즈 두 번째 나온 거는 뭐냐면 수의 나열, 배열이에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1, 1.9, 2.8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까지 9.1.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의 나열이 뭐냐면 1에서부터 1.9 구간. 여기 몇 개가 있느냐? 바로 2개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 1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기는 미만. 마지막은 from to가 다 포함. 9.1에서 10. 그래서 10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1은 여기에 그려지게 하려면 그렇게 빈지를 정수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구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구간으로 표현하려면 구간에 해당하는 배열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0.5, 0.5, 1.5, 2.5 쭉 해서 10.5까지 가죠. 그럼 요 사이의 수가 얼마예요? 1, 2, 3, 4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요거니까 1은 어디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1, 2개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죠. 자, 이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rwith라고 하는 키워드 인자가 있습니다. rwith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그래프는 여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얘를 0, 1 이하를 적어주시면 .9라고 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빕니다. 공간을 더 띄우려면은 이 수를 낮춰주면 되고요. 공간을 아주 적게 하려면 .99 하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arrays하고 beans 요거를 항상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 시뮬레이션을 해볼 텐데요. 자, 1에서 6 사이에 랜덤 숫자를 만들어서 주사위를 굴리는 것 같은 모의 실험을 해볼게요. 나온 결과를 기록하고 여러 번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이 눈이 나온 횟수를 조금 아까 배웠던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듈 랜덤에서 랜드 인트를 쓰면 돼요. 그러면 1, 6을 써주면 1에서부터 6가지의 수 중에 임의로 한 수를 발생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스, 다시 말해서 주사위가 1에서 6가지의 수를 발생해 주잖아요. 그거를 모의 실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목록에 넣고 포문을 내서 어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파이썬 기초고, 자, 우리는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컴프레hension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복을 돌려서 요거를 목록으로 넣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2, 3, 5, 1, 3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주사위 시뮬레이션을 5회 수행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랜덤을 제가 alias, 다른 의미로 RD로 했어요. 그래서 rd.landint 16 했고요. 자, 5번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5번 굴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수가 목록으로 다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다이스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렸는데 빈즈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0.57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1,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이렇게 지정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with를 .9로 해서 이 공간을 비웠어요. 자, 그리고 하고 xtix를 써주면 더 좋은 게 1에서부터 6까지를 명확하게 써주죠. 이렇게 1에서부터 6까지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5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1번이 한 번 나왔고 2번이 안 나왔고 3번이 한 번 나왔고 4번이 안 나왔고 5번이 2번 나왔고 6번이 한 번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한 횟수가 5회였어요. 자, 이거를 100번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1이 이 정도 나왔고 2가 이 정도 나왔고 3이 이 정도 나왔고 이렇게 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 늘려봤어요. 100만 번. 100만 번 맞죠? 자, 100만 번을 해봤더니 이렇게 층이 진 요 그래프가 거의 층이 안 보이죠. 약간 보이죠? 이거를 1000만 번 늘리면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자, 왜 그래요? 바로 주사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횟수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에 가까워지죠. 각각의 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져요. 전체 횟수의 6분의 1만큼이 그 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확률 분포에 따라요. 자, 이거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그려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제 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상자 그림을 알아볼게요.
자, 데이터에서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상위 4분의 1값, 4분의 2값, 4분의 3값 이런 거를 알아보기에 좋은 그래프가 박스플롯이에요. 이제 박스플롯은 이렇게 박스플롯하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데이터의 목록을 바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13번을 돌려서 1에서 1000 사이의 값을 만들었어요. 13개를. 그러면 13개면은 그 13개 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소트해 봤어요. 그러면 낮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나오죠. 가장 큰 수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13개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5개, 6개, 여기 5개, 6개. 그러면 12개. 요거까지 하면 13개 맞죠? 자, 그러면 여기 6개, 여기 6개. 바로 여기 있는 수, 요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중앙값이라고 해요. 중앙값. 그 중앙값 426을 요 빨간색으로 그려줍니다. 자, 중앙값은 평균하고는 다르죠. 평균은 모든 수를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근데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순차적으로 늘어났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 짝수는 이렇게 하는데 홀수는 이렇게 하는데 짝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게 하나 수가 적다. 그러면 중앙의 값이 짝수개면 여기 마지막 값을 더해서 1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 중앙값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4분의 1값, 중앙값, 4분의 3값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려지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수염이라고 해요. 위스커라고 영어는 수염. 그러면 이 박스플롯의 의미는 대충 여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가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를 박스플롯 제가 리절트를 2개 만들어서 따로 그려봤어요. 리절트1은 1에서부터 500 사이를 난수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에 1에서부터 5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500에서부터 1000 사이를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지죠. 동일한 축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동그라미가 2개 있고 2개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상치라고 하는 건데요. 아웃라이어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가 주값이 주로 있는데 이 주값을 벗어난 값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키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175, 185 쭉 있는데 210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210은 이게 뭐 농구 선수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키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키가 아웃라이어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얘기고 이게 수식적으로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파악한다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돼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것보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려지는 게 낫겠죠. 그럴 때는 박스플롯하고 요 리절트 1, 2를 이렇게 목록에 넣어서 그리면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난수를 발생하는 거라서 어떤 때는 이상치가 보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아마도 이상치가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폰트는 요 두 문장 중에 하나, 요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요. 얘는 한글 폰트를 쓰는 거고요. 밑에 거는 요 마이너스 기호를 제대로 나오게 하는 거고요. 자, 경고를 무시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경고가 나오는 거를 다시 회복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다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도수 분포표는 히스트라고 하는 걸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빈즈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n 또는 리스트나 배열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 방법도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박스 플롯은 이상치도 나올 수 있고 최소값 4분의 1값, 중앙값 4분의 3값, 최대값을 박스와 수렴으로 표시하는 아주 재미난 그래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